안녕하십니까.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여러분들하고 늘 함께 있는 달봉이 아빠입니다. 여러분들 간밤에 푹 잘 주무셨습니까? 저는 좀 간밤에 감기 때문에 약을 먹으니까 좀 그나마 좀 콧물도 좀 덜 나오고 기침도 좀 덜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절대 여름에는 감기 걸리지 마십시오. 여름에는 멍멍이도 안 걸린다는 감기를 제가 걸려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고생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좀 친한 분이 있다면 뭐 약이라도 한 첩 좀 사달라고 얘기라도 할 건데, 이 영상으로만 제 목소리로만 여러분들한테 얘기가 되니까 참 좀 기분 좀 그렇네요. 제 몸 아픈 거는 뭐 이쯤으로 하고, 오늘은 그 삼성전자 반도체가 결국 우리는 삼성전자 장기 투자자 입장으로서 삼성전자 반도체가 대만에 결국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안 그래요? 대만이 뭐라고, 대만의 TSMC가 뭐라고, 왜 무너질까? 여러분들도 제 형님 인사를 못 드렸는데, 형님들, 누님들, 그리고 동생님들 간밤에 잘 주무셨지? 다름이 아니라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도 고등학교 학창 시절도 있었을 거고, 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공부는 좀 지지리도 못했어요. 학교 다닐 때 진짜 공부하기 싫더라고요. 저는 뭐 장사하거나 그런데 좀 특화가 돼 있는지 뭔가 다른 장사를 하고 싶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늘 뭐 회사 관련된 그런 기업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 보고, 어릴 때부터 뭐도 알면서 그렇게 막 관심이 많았는데, 뭐 수학 공부도 하기 싫었고, 뭐 미분 적분 사회 나가서 써먹을 일이 있어야죠 좀 제가. 그런데 학교 다닐 적에 저는 특정 과목은 좋아하는 과목이 있었는데, 어떤 과목에 어느 친구가 저하고 좀 약간 좀 비슷한 레벨이에요 보니까. 근데 저 친구 조금만 하면 이제 따라잡을 수 있겠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공부를 했어요. 근데 시험 결과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그 친구가 저보다 더 앞으로 더 나가 있는 거예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특정 과목을 너무 잘하는 거고, 저는 물론 공부는 잘 못했지만 그 특정 과목 이외에 그 친구보다 훨씬 뛰어난 과목이 몇몇 더 있었어요. 결국에는 평균적으로 했을 적에는 그 친구가 특정 과목에 월등한 성적을 보였지만, 평균적으로 했을 적에는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감기 기운 조금 남아있네. 평균적으로는 그 친구를 제가 앞질렀어요. 결국에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대만의 TSMC가 원래 우리나라 삼성에 비해서 시가총액도 조금 낮았고, 물론 우리보다 한 수 아래였죠. 그런데 지금 기업평가 얼마 안 됐습니다. 7월 초에 기업평가 사이트 CEO 스코어에 의하면 글로벌 반도체 기업 시가총액 관련돼서 지금 도표로 보고 계시지만, 화면에서 보시듯이 대만의 TSMC가 시가총액을 삼성을 앞질렀어요. 삼성전자보다 대만의 TSMC가 시가총액 올 1월 대비 7월 달이죠. 잠정 집계를 해봤는데, 대만의 TSMC가 3,063억 4,500만 달러, 그리고 삼성전자가 2,619억 5,500만 달러입니다. 앞질렀죠. 저는 이걸 보고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작년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분야에 133조를 투자를 해서 대만의 TSMC와 격차를 완전 줄이고 1위를 하겠다고 청사진을 내놓았죠. 그런데 불과 1년이 좀 넘었습니까? 결국에는 시장 점유율도 대만의 시장 조사업체죠, 트렌드포스에서 시장 점유율 역시 TSMC가 51.9%고 삼성이 18.8%입니다. 물론 삼성도 파운드리 분야에, 이거는 파운드리 분야입니다. 파운드리 분야에서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점유율은 올렸어요. 그전에는 좀 비리비리했죠. 4위, 5위, 6위 그 밑에서 놀다가 결국 올라가서 18.8%의 점유율까지 올라갔는데, 결국 시가총액도 1, 2, 3, 4위 그 밑바닥에 있는 것들은
1, 2, 3, 4를 다 합친 것보다 안 됩니다. 훨씬 안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시가총액이 그만큼 올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물론 코로나의 영향도 있겠죠. 그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말고 메모리 분야나 낸드 프레시는 당연히 월등히 1위죠. 근데 그만큼 삼성전자가 앞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파운드리 분야죠. 그 분야에서 월등히 매출이나 시장 잠재력이나 향후 파운드리 분야에서 TSMC를 참지 못하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 역시 5년, 10년 뒤에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날개를 달고 달나라까지 가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이렇게 안 좋은 소식만 있지는 않죠. 삼성전자는. TSMC는 어떤 회사냐면 파운드리 위탁 생산만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 하나에 엄청나게 특화가 돼 있죠. 물론 거기에 대한 뭐 공정 기술이나 이런 거는 삼성전자와 거의 대등한 수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좀 더 공정 기술은 더 뛰어나다고 봅니다. 솔직히. 하지만 TSMC가 자기 회사 앞에는 우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이 문구가 너무 고객들한테 꽂혔는지 고객들이 대만을 많이 찾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가총액 역시 많이 올라가는 것 같고, 우리나라는 앞으로 그에 대한 오다를 조금이라도 더 긁어 먹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죠. 하지만 종합 전자회사입니다. 삼성 종합 반도체 회사고 여러 가지 특화되어 있는 TSMC가 넘보지 못한 넘사벽 여러 가지가 많죠. 앞으로 미래의 전장 사업도 있고, 그리고 OLED, 스마트폰, 가전, 이 역시 종합 대기업, 글로벌 대기업입니다. 언제든지 이 하나하나의 분야가 유기적으로 결합을 한다면 대만의 TSMC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1년, 2년, 3년 향후에 충분히 대만의 TSMC 저는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는 그리고 전자 자회사도 있죠. 삼성전기, 삼성 SDI, 삼성 SDS, 이 자회사들도 최근에는 매출이 영업이익이죠. 1조 클럽에 거의 다 넘어갔죠. 옛날에는 삼성전자에 거의 납품하다시피 비중이 많이 차지했지만 지금은 자립적으로 해서 미래의 먹거리 자기 나름대로 잘 개척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해서 삼성전자가 이러한 자회사들하고 그리고 삼성이 특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세계 초일류 지금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여러 가지 분야하고 여러 가지 유기적으로 결합한다면 엄청난 시너지가 발휘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미래죠, 미래. 그리고 우리가 투자해 놓은 삼성전자에 대한 확장성이고 미래 가치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글로벌 반도체 분야는 어느 기업이 조금만 소홀하거나 삐딱하면 언제든지 추월 당할 수 있어요. 물론 초기 진입하는 장벽이 반도체라는 이 분야가 엄청나게 높아요.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그동안 잘해왔듯이 어느 기업도 초기 장벽이 높기 때문에 그 기술력이나 모든 걸 다 대입했을 때 어떻게 보면 TSMC하고 삼성전자 양강구도로 가다가 어느 하나가 삐걱하면 떨어져 버리겠죠. 역시 삼성전자 저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또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엔비디아죠. 엔비디아는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가 참 대단합니다. 엔비디아가 팹리스 업체지만 반도체 전문적으로 설계하는 업체입니다. 이 팹리스 업체가 시가총액이 인텔은 종합 반도체 글로벌 원래 1위였습니다. 1위. 매출 1위인 기업을 엔비디아가 최근에 시가총액을 앞질러 버렸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인텔이 4위입니다. 인텔이. 그 넘사벽인 인텔이 4위고, 그리고 최근에 어떻게 해서 엔비디아가 이렇게 시가총액이 올라갔나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자료를 다 뒤져봤죠. 뒤져보니까
최근에 코로나 사태가 결정적인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적에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제가 가만 봤을 적에 시총 1,468만 2천 달러였는데 75.6%가 상승을 했어요. 그만큼 많이 몰려들었죠.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 GPU 그래픽 처리 장치가 주력입니다. 주력. 근데 최근에 그 코로나 때문에, 물론 삼성전자도 코로나 때문에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했죠. 그게 주가 반영이 물론 앞에서부터 조금씩 됐다고는 물론 뭐 전문가들은 말은 하지만 엔비디아 역시 해외 종목 가운데 데이터 센터나 인공지능 그런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했기 때문에 물론 폭발적으로 시가총액도 늘었다 이래 생각합니다. 이 신종 코로나가 반도체 이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연관이 많죠. 근데 왜 삼성전자는 안 올라요? 근데 저 여러분들 한번 묻고 싶어요. 왜 안 올라? 언택트는 엄청 오르면서, 언택트가 직접적인 삼성전자 관련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카카오 네이버만 다 올라요? 카카오 네이버 물론 들고 계시는 분들은 기분 좋겠지만 올라서 카카오 네이버 들고 계시는 분 셈이 나서 이러니까 이해해 주이소. 그리고 TSMC는 1월 대비 그 시가총액도 올랐지만 2.8%가 올랐어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1월 대비 지금 현재 빌빌빌빌 거리고 있는 게 그렇다고 삼성을 제가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같이 투자를 하고 있는 삼성 주주들입니다. 1월 대비 그러니까 고점이었죠. 4.5%가 현재 하락한 그런 주가 반영입니다. 빨리 전고점을 빨리 깨뚫어야 되는데 빨리 깨뚫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 지금 도표에 이 화면만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일단 눈으로 시각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불편할 겁니다. 저도 이런 숫자하고 이렇게 막 뭐 영어 영문 다 들어가 있고 도표 나오고 뭐 퍼센테이지 이런 거 제가 솔직히 좀 안 좋아합니다. 제가 안 좋아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가 반도체 대만의 시가총액과 밀렸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그냥 끝날 건데 제가 부수적으로 왜 밀렸는지 거기에 대한 대답까지 해드리려고 하니까 저도 싫어하는 이런 것까지 또 여러분들한테 제잘제잘거리기 시작했네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이소.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시작 중이죠. 비록 글로벌 반도체 전체로 따져가지고 대만에 밀려있지만 아까 앞에 제가 얘기했듯이 삼성전자는 종합전자회사고 거대 대기업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한 분야마다 모두가 고군분투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초인류 초격차를 꼭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뭐 투자하고 연구도 엄청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믿고 가야 될 종목이고 이렇게 믿고 가고 있는 와중에 최근에 떠들썩하게 올라갔던 종목 조정받고 내리막길 걸을 때 삼성전자는 그야말로 룰루랄라 하면서 오를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투자해 놓으신 분들은 단기간 급한 거 있으면 고점 올라가면 그때 큰 금액은 인생에 있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익절하실 분은 익절하셔도 돼요. 하지만 저처럼 저는 무식하게 장기로 들고 갈 그런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미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가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가실 수 있는 분은 같이 가고 중간에 잠시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실 분은 다시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관련된 그런 자회사 중에서 저는 삼성 SDI를 눈여겨보고 있지만 물론 전기차,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분야죠. 물론 올라야 되는데 아직까지 또 왠지 전기차, 2차 전지가 좀 약간 좀 힘을 못 쓰는 것 같아요. 최근에 테슬라에 좀 일부 조정도 있었고 일부 조정이 있다고 하지만 또 박차고 안 오르겠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 저는 현대차를 결코 낮게 보지 않습니다.
저력이 있는 그룹입니다. 말 그대로. 언제 현대차가 지금 전기차와 함께 언제 차고 올라갈지 몰라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를 보고 있지만 제 여력이 된다면 현대차에도 한 주, 두 주 이렇게 같이 묻어갔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대차 절대 만만하게 볼 수도 없고, 그리고 과거 10년 동안 그래프를 보더라도 쭉 우하향을 하고 있어요. 물론 자동차라는 게 국내 그리고 해외에 눈을 돌리면 거기에 따른 수요는 변수가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일반 피처폰이죠. 일반 휴대폰에서 혁신으로 인해서 스마트폰으로 바뀐 그 시점에 10년 동안 삼성전자 엄청나게 우려먹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테슬라가 혁신을 하듯이 어느 정도 대기업 BMW, 아우디, 폭스바겐 그룹이죠. 거기서 전기차 열심히 지금 연구하고 생산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언제 이 판도가 바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분명히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고, 그리고 전기차 관련 2차 전지죠. SDI, LG화학 분명히 눈여겨봐야 할 대표적인 미래 성장이 있고 가치가 있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제가 감기가 좀 많이 좀 나은 기념으로 여러분들한테 또 이렇게 종목 분석도 약간 곁들여 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형님, 누님, 동생님, 이제 입에 좀 익었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한참 형님들, 누님들, 연세가 있으셔도 미래에 대한 가치는 필수입니다. 필수라 생각하시고, 손녀들한테 용돈이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당당한 형님들, 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형님들, 누님들 나이대가 되면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일단 제 영상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